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투자 진짜 위험 요소 5가지입니다. 저금리 시대, 부동산 투자는 많은 분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올랐지만 그만큼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투자의 숨겨진 함정과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흔히 부동산은 땅값은 오른다라는 말처럼 안정적인 투자처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생각보다 변동성이 크고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층은 은퇴를 앞두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만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부동산 투자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살펴보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시장 변동성 위험인데요. 부동산 시장은 경기 변동, 정부 정책, 금리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가격이 크게 요동칩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부동산은 장기 투자 자산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이 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투자를 할 경우 시장 하락기에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 위험은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입니다. 경제 상황, 정부 정책, 금리 변동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요동치면서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실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미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택 가격이 급락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자산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큰 변동을 겪었습니다. 저금리 기조와 재택근무 확산으로 주택 수요가 급증하며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지만 경기 회복 속도가 더뎌지면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 변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시장 변동성이라는 고유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좀 더 깊이 있게 파헤쳐 볼까요? 단순히 부동산 가격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투자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다양한 경제 지표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경제 성장률.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기에는 부동산 시장도 침체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부동산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 부동산 구매력이 높아지지만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만 과열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수가 증가하면 부동산 시장의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하여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면 투자를 잠시 보류하거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투자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치 투자는 현재 가치보다 저평가된 부동산을 발굴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성장 투자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전략입니다.
높은 수익과 함께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인컴 투자는 임대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투자 목표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젊은 투자자는 장기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은퇴를 앞둔 투자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고소득층은 다양한 투자 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 상품에 집중해야 합니다. 위험 감수 성향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는 성장 투자에 적합하지만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는 가치 투자나 인컴 투자에 적합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계획이 필요한 과학적인 활동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공실 위험인데요. 빈 상가가 주는 씁쓸한 현실과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광경을 본 적 있으신가요? 한때 북적였던 상가가 텅 비어 쓸쓸하게 서 있는 모습. 안타깝게도 상가 투자에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바로 공실입니다. 상권 변화, 경쟁 심화, 소비 트렌드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임대가 어려워지고 결국 투자 수익이 감소하거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가 투자는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바둑판처럼 섬세한 전략이 필요하죠. 해당 상권의 특성, 미래 가치, 경쟁 상황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가 앞 상가는 학생들의 소비 패턴이 변하면서 예전만큼 인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으로 인해 오프라인 상가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죠. 전문가의 말씀처럼 상가 투자는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공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공실 위험 줄이기 위한 해결책으로 안정적인 임차인 확보가 중요합니다. 장기 계약은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기업이나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임차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적절한 보증금을 요구하여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업종 다변화는 한 가지 업종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업종의 임차인을 유치하여 공실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 유치는 트렌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업종을 유치하여 상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배달, 음식점이나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 고려,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업종을 유치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지 주변 상가라면 관광객을 위한 특산품 판매점이나 카페 등을 유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권 분석 전문가의 도움. 상권 분석 전문가는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권의 잠재력과 위험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투자 전략 수립. 개인 투자자의 목표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투자 전략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투자를 지원합니다. 공실 위험은 상가 투자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상권 분석과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공실 위험은 상가 투자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입니다. 상권 분석, 안정적인 임차인 확보, 다양한 업종 유치 등을 통해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금리 변동 위험. 부동산 투자의 숨겨진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리, 즉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율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날씨가 농사에 영향을 미치듯이 금리는 부동산 투자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죠.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는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워져 더 이상 집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금리 변동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힘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 부동산 구매력이 감소하고,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구매력이 증가합니다.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금리 상승기에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금리 변동 위험 줄이기 위한 해결책으로 고정금리 대출 고려는 안정적인 이자는 변동금리와 달리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한 이자율을 유지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장기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할 계획이라면 금리 상승기에 대비하여 고정금리 대출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비용은 고정금리 대출은 변동금리 대출보다 초기 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금리 변동에 따른 대비책 마련은 예비자금. 마련은 금리 인상기에 대비하여 충분한 예비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상환 계획은 대출 상환 계획을 미리 세우고 가능한 한 빨리 대출을 상환하여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 변동 추이 주시는 금리 변동 추이를 꾸준히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대출 상품을 변경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금리 변동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 예측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금리 변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정책 변화 위험의 예측 불가능한 변수 속에서 살아남기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 중 하나인 정책 변화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마치 날씨처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어제까지 유효했던 정책이 오늘 갑자기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기도 하죠. 이러한 정책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실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치적 상황, 경제 상황, 사회적 요구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정책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LTV 완화 등의 정책이 시행될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정말 예측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정책 변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정책 변화 위험 줄이기 위한 해결책.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뉴스 모니터링 통해 부동산 관련 뉴스를 꾸준히 확인하여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 참고하고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을 참고하여 시장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정부 발표 자료 확인하여 정부 부처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맞춤형 투자 전략 수립.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투자 목표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자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항상 최신 정보를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특히 레버리지 투자를 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큰 손실을 볼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20년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2021년 710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발표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강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대폭 인상하여 다주택 투자를 억제했습니다. 규제 지역 확대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 매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단기 투자 목적의 주택 매매 억제했고요. 단기간에 주택을 여러 채 사고 파는 행위를 제한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했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보면 매물 감소입니다. 매도세가 위축되면서 매물이 감소하고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세난 심화되었고요. 매매 시장이 위축되면서 전세 수요가 증가하여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투자 심리 위축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이 710 부동산 대책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보면 정책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부동산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투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투자 상품 고려해서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투자 상품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정책 변화 위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투자자들의 예상치 못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법적 문제 위험인데요. 단순히 뉴스 기사를 읽는 것을 넘어 경제 전문 채널,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고 전문가들의 해석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 전망, 정부 부동산 정책, 분석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미나,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거나 부동산 투자 관련 책이나 보고서를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경제 전문가, 부동산 시장, 분석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발표 자료 확인도 중요하죠.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 발표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규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사례. 부동산 투자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법적 문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관련 문제를 보면 매매 계약 시 허위 매물 하자, 은폐, 계약 조건 위반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 시에는 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료 미납, 보증금 반환, 지연, 시설 유지 보수 문제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 계약은 신축 건물의 경우 건설사의 하자, 보수 책임 문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및 권리 관련 문제는 소유권 이전 지연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될 경우 계약 해제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매매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상권, 전세권 등의 권리. 부동산에 지상권,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매매계약 체결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문제는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부동산 소유 시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축법 위반 문제는 불법 건축물을 매입할 경우 철거 명령을 받거나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지어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위반, 손해배상 등의 문제 발생 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액 심판도 있습니다. 소액의 금전 청구는 소액 심판을 통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팁을 알아보면 역시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죠.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검토, 세금 상담 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확인이 있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여 소유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 확인해야 하죠.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현황과 하자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명시하고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역시 중요합니다. 부동산 투자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허위 매물 사기 사건을 판례로 한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 돈이 되는 달콤한 유혹이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틱한 법정 드라마처럼 말이죠. 사연은 어떤 투자자가 역세권 풀옵션 빌라라는 매물 광고에 현혹되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방문해보니 광고와 전혀 다른 허름한 건물이었죠. 투자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는 저는 단지 정보만 제공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물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광고를 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는 법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학습,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꾸준히 관찰하고 관련 정보를 습득해야 합니다. 전문가 활용,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맞춤형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다양한 투자 상품 고려,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투자 상품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정책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정책 변화에 따라 투자 계획을 수정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 전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동시에 많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투자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응원합니다. 오늘 강연이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부동산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겠습니다.